반갑습니다. 상처 예쁜 상담사 엘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미술치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미술치료사가 어디서 어떤 업무들을 주로 하고 있는지, 어떤 대상들을 만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제 영상 참고하시고 제가 드리는 말이 무슨 진리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토대로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현실적인 부분을 여러분들께 얘기할 테니까요. 참고만 해주세요. 대한민국 최고 상담사, 상처 입은 상담사 엘로이. 여러분들 미술치료사 많이 들어보셨죠? 미술심리상담사, 미술치료사. 미술치료사는 크게 두 부류가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어떤 부류냐면 하나는 미술을 전공하신 분들, 미술을 전공하신 분들이 이렇게 미술치료사로 전향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하나는 상담사인데 미술이 조금 필요하다고 해서 미술을 접목하신 그렇게 두 큰 부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술을 전공하신 분들과 미술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의 어떤 미술치료적 접근은 굉장히 다르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미술치료사가 학부부터 뭐 심리학을 전공하거나 상담 쪽에서 어떤 상담을 하다가 이렇게 미술치료를 전공해서 미술치료사로 가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 미술치료가 들어온 거는 크게 오래되지가 않았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미술치료사가 활동을 하셨냐면 우리가 그냥 의미로 미술치료사인 걸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은 대부분 미술 선생님들이셨죠. 그 미술가들 미술이 얼마큼 아이들에게 효과적인지 그분들이 잘 알기 때문에 이거를 미술을 융합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과 더불어서 그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직업 분야로 자리매김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미술치료사가 저기 영남대학교에서 제가 열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뭐 미술치료사 1호 박사님이 거기 나오셨죠. 미술 심리 상담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역사는 좀 생략하고요. 자, 미술치료사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보고 미술치료사라고 하는가라고 했을 때 미술을 매체를 가지고 심리 상담을 하는 사람들, 심리 치료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미술치료사 혹은 미술심리 상담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미술치료사랑 미술심리 상담사가 무엇이 틀리냐 했을 때 거의 틀리는 거 없고요. 치료란 말을 우선 재활, 뭔가 처치하는 영역이라고 해서 의사 쪽에서 치료란 말을 이렇게 심리 치료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못 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격증에도 치료란 말을 못 쓰게 그렇게 발급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학회로서는 한국미술심리치료학회가 있죠. 학문적인 입장에서는 미술치료학회가 그래도 이 미술심리치료사를 대표하는 학회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요. 우선 미술치료나 놀이치료나 이런 어떤 파트별 치료사 입장들은 그렇지는 않아요. 우선 그 사람이 무엇을 전공했는지를 좀 먼저 보는 것이 업계의 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미술심리 상담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 다음에 현장에서 미술을 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미술치료사들은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후죽순 미술치료사를 예전에 발급을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10시간만 들어도 자격증이 나오는 그런 사이트에서도 미술심리상담사는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에는 미술심리상담사가 굉장히 많다. 그러면 그들을 다 미술심리상담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사실은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들이 자격은 미술심리상담사를 보유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들을 미술심리상담사라고 부르겠죠. 그게 맞지만 전문성이 있느냐라고 따졌을 때는 현재 그거는 좀 고민해봐야 될 문제예요. 상담처럼 경계선의 어떤 신경증 안에 있는 분들을 주로 만나거나 이런 틀이 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술치료사가 가는 곳은 너무 방대해요. 너무너무 방대한데 대표적으로 정신병원이 미술치료사들이 많이들 가십니다. 그리고 로컬 정신병원, 개인 정신병원에서도 미술치료사들은 빠지잖아요. 왜냐하면 발달 서비스 안에서도 미술치료가 들어가고 지역사회 서비스에서도 미술치료가 들어가요. 게다가 장애에서도 미술치료가 들어가고 노인 치매 예방에도 미술치료가 굉장히 유용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아동에게 당연히 시지가 발달, 협응 능력, 그 다음에 또 추상적 사고, 그리고 표현 능력, 이런 기타 등등의 많은 부분 미술이 굉장히 아동에게 엄청난 유익한 매체죠. 그죠? 그 다음에 청소년기도 언어화할 수 없는 것들을 그림이나 작품으로 표현하는 거는 엄청난 미술이 갖고 있는 힘이에요. 그것처럼 언어화되지 않는 분들, 노인 같은 경우 이렇게 회상이 되지 않는 경우, 인지 기능이 저하됐을 경우 이렇게 이미지를 우리가 만나거나 감각 촉감을 이용해서 그 기억을 회상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처럼 미술은 전체적 발달 과정 안에서
전 영역에서 미술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인지력이 떨어지신 분들, 그러니까 인지적인 기능이 어떤 생물학적 기능이 손상돼서 실제적으로 우리 인지 손상이 있는 분들에게도 미술 치료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효용성이 있죠. 그래서 장애 파트에서도 미술이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청소년 학교 어떤 프로그램에 어김없이 미술치료사가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어떤 협회나 어떤 상담사들 조합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는 그런 학교랑 조인해서 굉장히 미술치료사들을 많이 파견하고 있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솔깃하시죠? 자, 그러면 미술치료사들은 어떻게 상담을 할까요? 많은 부분 미술치료사들은 이 프로그램과 떼놓을 수가 없어요. 미술치료사들은 반드시 갖고 있는 것들이 프로그램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요구하는 것들이 몇 세션 안에 이 예산을 써주세요.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이런 포맷된 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가장 효과적으로 맞출 수 있는 거는 미술치료예요. 그래서 미술치료사들은 이런 프로그램들, 어떤 기관이나 뭐 사회복지관이나 어떤 노인센터나 아동발달센터나 뭐 집단상담 이런 것들에 미술치료가 굉장히 프로그램화돼서 제공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우리처럼 그냥 일반 로컬이라는 거예요. 일반 로컬에서는 이 세션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담자 중심으로 회기가 돌아가는 데는 이 미술치료사들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소스나 경험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술치료사가 어쩔 수 없이 좀 주도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 방법으로 밖에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상담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내담자 중심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서 좀 삐걱거리기 시작해요. 한편으로 보면 미술치료사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면 막강한 파워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구조화되지 않는 장면에 갔을 때는 미술치료사가 생각보다 되게 취약하다는 거예요. 미술치료 자체가 우선은 지금 굉장히 다방면에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방면의 팔방미인의 어떤 자격증이기도 하지만 어느 것 하나도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것이 없을 수도 있다는 약점이 있어요. 이런 취약점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미술이 아무래도 이렇게 매체잖아요. 그죠? 매체다 보니까 내담자와 상담사가 요 매체를 두고 삼각관계가 됩니다. 1대1로 우리가 만나도 내담자를 참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내담자가 미술에 투사한 거, 그리고 상담사가 미술을 보고 읽어내는 거, 또 미술을 대하는 상담사의 반응을 보고 또 내담자가 상담사의 마음을 읽어내고 뭐 이런 복잡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술치료 전문가가 될수록 이런 것들을 잘 살피는 상담사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미술치료사가 갈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방대하겠죠? 지금 제가 설명한 것 중에 발달 과정 전 영역, 그리고 발달 과정에서 어떤 미성숙, 발달의 지연, 발달 장애, 어떤 신체적 장애, 인지적 장애, 여러 가지로 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미술치료사들은 그러니까 어떤 방해받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술치료사들은 대부분 많이 취업하는 것이 병원 장면, 대형 병원에서도 미술치료사를 외래로 모집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같은 데서도 외래 파트로 미술치료사를 또 모집하고 있고요.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에도 미술요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에 어떤 시즌별로 프로그램이 돌아가니까 그 시즌별 안에 진로와 미술치료를 접목한 그런 프로그램도 들어가겠죠. 로컬에서는 발달 바우처나 지역사회 서비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술치료사들이 공급을 받고 있죠. 갈 때 많죠. 그죠? 그러면 처음에 자격증을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미술치료사들이 굉장히 우후죽순 전문적이지 않은 어떤 영역으로 치부가 될 수 있을 법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전문성을 미술치료사들이 좀 확보하냐면 아예 대학원에서 미술치료를 전공하신 분들을 우리가 우대하고 있어요. 아니면 예술치료 이런 식으로 이제 미술치료만 가려고 하니까 그 시장이 너무 좁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술치료만 했던 곳이 어떤 예술치료로 확장을 했어요. 예술치료로. 근데 가만히 보면 좀 미술치료가 중심이 되긴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그래서 이런 학과들을 여러분들이 미술심리상담사, 표현예술치료학과, 예술치료학과, 미술치료학과 아니면 심리치료학과 안에 미술치료를 배우는 것 이렇게 미술치료가 감초처럼 들어간 학과도 있어요. 여기서 미술치료 학회 자격증을 따든지 안 그러면 협회 자격증을 따든지 개인이 선택해서 그 전문성을 높이는 거죠. 자, 그러면 미술치료사들의 어떤 처우는 어떨까요? 처우.
미술 치료사들은 보통 단가가 이제 시작하고 한 10년 이내 되신 분, 뭐 그 이상 돼도 단가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렇게 높진 않아 보여요. 왜냐면 시장 단가가 이미 바우처나 이런 것들로 많이 저평가가 좀 된 상황이에요. 근데 미술치료가 좀 비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매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관에서도 저처럼 개인 센터에서도 미술치료사를 모집하는 게 좀 망설여지는 거죠. 파트별로 미술치료사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모시긴 하겠지만 이분들이 어떤 개인 센터에서 과도한 급여를 달라고 하면 저희는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미술 치료 자체가 미술 매체를 요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술 매체는 대부분 어때요? 소모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술 치료사들은 이런 어떤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급여가 높지가 않아요. 운영자들도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미술 경력이 되신 분들은 그래도 한 회기당 몇십만 받던데요? 자, 이런 경우도 많죠. 이런 경우 많은데 좀 주의해 봐야 될 거는 미술 치료사 중에서 미술을 전공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분들은 어떤 걸 할까요? 미술 치료사로서 굉장히 대박 나신 분들을 제가 이렇게 뒷동량으로 좀 들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그리고 입시로 데리고 가는 거죠. 입시로. 그러니까 어때요? 입시학원 비용을 내담자기 받고 이렇게 미술 치료도 아닌 뭔가 입시도 아닌 이렇게 애매하게 가는 경우도 제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아닌 이상 어떤 로컬에서는 미술 치료사의 어떤 급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여요. 자기가 오픈하지 않은 이상. 미술 치료사가 되게 또 취약한 게 뭐냐면 부모님이 말해요. 너 가서 뭐 했어? 하면 그냥 그림 그렸는데? 그냥 뭐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면 미술 활동과 구분되기가 되게 쉽지 않다는 거죠. 미술 치료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집단 상담을 가더라도 이게 도대체 활동인지 치료파트로서 기능을 한 건지 미술을 너무 매체를 너무 활용하다 보면 상담사로서의 어떤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결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미술 치료사들이 잘 반영을 한다면 훌륭한 미술 치료사가 될 수 있겠죠. 경력이 30년 이상 넘으신 우리 미술치료사 선생님들도 하나같이 하시는 말들이 결국 상담이더라 이런 말들을 좀 종종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술치료사에 대한 어떤 포부와 자부심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자긍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뚫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방향성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선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내가 치료사인가, 내가 상담사인가, 내가 미술 활동가인가, 미술가인가. 대한민국 최고 상담사, 상처 입은 상담사 엘로이. 자, 오늘 여기까지 미술치료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좀 더 궁금하시거나 네 말 틀렸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미술치료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도움되시기 위해서 댓글에 좀 피드백 좀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도움되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상처 입은 상담사 엘로이였습니다.